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뛰어난 재능과 강한 개성이 공존하는 그는 언제나 그라운드 위의 예술가와 여론의 파장을 쉽게 일으키는 인물 사이에 매우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듯하다. 도발적인 세리머니부터 상대 선수, 심판 혹은 관중과의 날선 충돌에 이르기까지 비니시우스의 거의 모든 행동은 언론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한 그의 꾸준한 노력은 그를 축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상징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늘 여론의 중심에 놓이는 그 뒤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여기며 그를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대하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렇기에 비니시우스의 여정은 다소 반항적인 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을 세우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다. 경기장 안에서 비니시우스는 팬들의 의견을 갈라놓는 여러 장면으로 자주 주목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2025년 8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오비에도의 경기에서 나온 도발적인 세리머니다. 득점 후 그는 관중석을 향해 홈팀이 강등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두 손가락 제스처를 취했고, 이미 팽팽하던 경기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 이전인 2024년 12월 발레카스에서 열린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도 비니시우스는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라요 측은 그들의 팬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제스처는 다시 한번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 주장 이반 헬게라로부터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뜨거운 경기 속에서 상대와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 예컨대 2024년 스페인 슈퍼컵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뒤 비니시우스는 서위를 의미하는 손동작으로 바르사 코칭 스태프를 향해 도전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성인 군자도 아니며 감정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비니시우스가 수년 동안 강한 압박과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온 만큼 그가 반응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 선수라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그는 심판에게 과도하게 항의하거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관중과 언쟁을 벌여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경기장 밖에서도 비니시우스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5월 메스타야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다. 일부 관중이 그에게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었고, 비니시우스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경기는 인종차별 대응 절차에 따라 약 10분간 중단되었고, 이후 경기 막판의 격한 충돌로 인해 비니시우스는 결국 퇴장을 당했다. 메스타야에서 벌어진 논란은 3명의 관중이 체포되고 발렌시아가 4경기 동안 일부 관중석 폐쇄라는 중징계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징계는 3경기로 감경되었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컸다. 브라질 대표팀과의 기자회견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한때는 축구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나를 더 자주 보게 만들기 위해 스페인에 남겠다고 강하게 선언했다. 비니시우스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다. 그는 언제나 비니시우스의 편에 서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언론은 여러 차례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의 타깃이 될 때마다 페레스가 VIP석에서 그와 함께 앉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다고 전했다. 빅매치 후에는 그의 투지와 활약을 칭찬하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심지어 2024년 발롱도르 시상식 이후에는 페레스가 공개적으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투표의 불투명성이 없었다면 비니시우스가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력한 보호와 신뢰 속에서 비니시우스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 이후 레알 마드리드가 손에 쥔 또 하나의 보물이자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클럽이었다. 브랜드 가치가 경기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만큼 로스 블랑코스는 강력한 미디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스타를 항상 필요로 한다. 그리고 수많은 스타들 사이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폭발적이고 젊으며 개성이 뚜렷한 이미지로 새 시대의 얼굴로 부상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가 진지하고 침착하며 오직 축구에 집중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비니시우스는 보다 대담하고 거리 예술가 같은 컬러를 지닌 인물로 비춰진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독특한 매력을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브랜드 권력, 구단의 장기 전략, 그리고 페레스 회장의 의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비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의 관계는 여러 층위의 의미와 상징으로 채워져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스타일, 우아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는 루이비통이나 펜디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자신들의 위상을 구축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그렇기에 구단은 경기력뿐 아니라 미디어에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큰 비중을 둔다. 산티아고 베르나브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페렌츠 푸스카스, 지네딘 지단, 호나우두 나자리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수많은 슈퍼스타가 거쳐간 곳이며 이들은 모두 왕실의 흰 유니폼이라는 상징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스타 선수들이 주목을 끌거나 논란을 일으키도록 장려되기도 한다. 단,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뛰어난 재능과 강한 개성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비니시우스는 CR7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뛰어난 기술력, 강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 언제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다. 비니시우스가 여러 차례 도발적인 춤을 곁들인 세리머니를 선보였다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 관중들을 향해 찰마 찰마라는 제스처로 침묵시키곤 했다. 호날두가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외쳤던 지우 역시 장엄한 시상식에서의 과시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레알 마드리드만의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결코 오만함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본질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역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브라질 특유의 자유분방한 성향을 지닌 비니시우스는 세리머니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심지어 야생적인 면모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 물론 이런 모습은 그의 감독들에게는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구단은 이 윙어가 미디어가 활용하기에 이상적인 콘텐츠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비니시우스에게 집중되는 관심은 곧 로스 블랑코스의 브랜드가 더 많이 회자되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그의 인기가 커질수록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다양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현대 축구 시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비니시우스처럼 후원과 광고가 풍부한 선수는 드물며 이러한 위치는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와 같은 초특급 슈퍼스타만이 능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종 의문을 제기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왜 비니시우스를 이렇게 특별히 챙기는가? 이미 엄청난 명성을 지닌 음바페가 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음바페는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프랑스 공격수는 차분하고 신중하며 완벽주의적이고 오로지 경기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메시와 유사한 스타일이다. 반면 비니시우스는 보여주기식 성향이 강하고 조명과 관심을 즐기며 개성을 과감하게 드러낸다. 레알 마드리드는 바로 이런 특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호날두 시절부터 이어진 흐름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번 시즌 음바페가 팀을 이끄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페레스 회장이 내부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비니시우스에게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음바페는 베르나브에서 단 2시즌을 보냈지만 비니시우스는 오랫동안 대부 페레스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 성장해온 선수다. 경험 많은 경영자로서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항상 집단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법을 알고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샤비 알론소 감독 사이의 은밀한 경쟁은 레알 마드리드 내에서 특별한 권력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때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비니시우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제시하거나 새 감독에게 불만을 드러낼 때마다 페레스는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나 제자를 보호하며 알론소를 단독으로 외로운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 뒤에는 페레스가 의도적으로 꾸민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 그는 샤비 알론소가 개성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 충분한 담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즉 갈락티코스 정신이 늘 살아있는 팀에서는 큰 자아를 조율하는 능력이 모든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된다. 비니시우스를 전사 페레스를 군주라고 본다면
샤비 알론소는 전략을 설계하는 참모 역할을 맡은 셈이다. 군주 페레스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는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항상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티아고 베르나브에서의 모습은 현해가 한쪽으로만 향하는 듯하다. 비니시우스의 과도한 요구는 단순히 자신이 감독에게 불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명분일 수 있다. 페레스는 이를 기꺼이 수용하는 반면 알론소는 공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순히 편에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는 페레스가 젊은 감독의 기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한 체스판일 가능성도 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비니시우스를 시험용 금덩이로 활용해 샤비 알론소가 라커룸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알론소가 내부에서 불거지는 은밀한 파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한 비니시우스처럼 관리하기 어려운 개성 강한 스타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로스 블랑코스, 즉 은하계 군단은 언제나 수많은 화려한 스타들을 품고 있으며 모든 자아를 조화시키는 능력은 베르나브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감독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비센테 델 보스케, 위르겐 클린스만, 파비오 카펠로, 마누엘 펠레그리니 등 레알을 거쳐간 경험 많은 감독들조차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샤비 알론소는 이제 첫 시즌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페레스가 스타들을 통해 감독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 이는 감독 시험인 동시에 페레스가 알론소가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비니시우스는 회장의 시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요구를 당당히 제시하며 감독의 반응을 관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한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누구도 절대적 존재가 아니며 오직 구단 전체의 이익만이 영원한 가치다. 비니시우스의 베르나브에서의 미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떠날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거의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다. 내부 불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유럽의 여러 거대 클럽과 중동의 부유한 구단들은 비니시우스를 탈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눈독을 들였지만 이러한 문은 거의 열리기 전에 닫혀버렸다. 이적료가 지나치게 높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출 조항이 있으며 브라질 스타의 절대적 충성심까지 더해져 모든 접근 시도는 무의미해졌다. 레알 마드리드가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니시우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이적 논의는 권력과 가치, 그리고 베르나브에서의 자존심을 둘러싼 두뇌 싸움으로 바뀌게 된다. 비니시우스의 현재 계약은 2027년 6월까지 유효하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의 가치를 2억 5천만 유로로 책정하고 방출 조항을 10억 유로로 설정하여 모든 접근 시도를 막았다. 이 수치는 비니시우스의 재능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방패 역할도 한다.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일부 잉글랜드 클럽이 레알 내부 문제를 보고 접근하려 했지만 문제는 재정이 아닌 선수의 의지였다. 브라질 스타는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큰 사랑과 라리가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러한 충성심은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유혹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레알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헌신하며 수많은 비판을 극복하고 팀의 핵심이 된 선수를 설득해 혹독한 환경에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반대로 비니시우스가 연봉을 더 높게 원한다면 소문대로 연간 3천만 유로 정도라면 사우디 프로리그만이 그를 세계적인 홍보대사로 만들 의지가 충분히 있어 손쉽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25세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에게 경쟁력이 낮은 리그로의 이적은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명백한 후퇴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 가치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남미 출신 선수들에게 늘 경고한다. 정점에 있을 때 너무 일찍 떠나지 마라. 그리고 현재 권력의 경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비니시우스 자신이다. 그는 계약 연장에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는 향후 무료 이적 가능성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비니시우스를 붙잡는 것은 플로렌티노 페레스에게 난제다. 그를 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재정적으로 충분한 구단은 물론 선수의 의지까지 설득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레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비니시우스를 달래는 것뿐이다. 이미 완벽하게 성숙한 보석을 잃고 나서 과연 또 다른 갈라티코를 찾을 수 있을까? 비니시우스의 미래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늘 회피해온 질문과 직면한다. 바로 지금 한창 전성기에 있는 스타를 떠나보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 레알의 철학은 명확했다. 선수는 전성기가 끝났을 때만 팀을 떠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비니시우스를 판매하는 것은 구단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원칙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 2018년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너무 일찍 판매한 결정은 값비싼 실수였음을 상기시킨다. 그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챔피언에 오르긴 했지만 감정적 브랜드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징을 잃었다. 현재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스타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니시우스를 지금 팔게 된다면 모을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갈락티코를 영입하는 것은 권력의 선언이지만 전성기의 슈퍼스타를 팔아버리는 것은 수십 년간 지켜온 문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단은 전성기의 핵심 선수들을 거의 판매하지 않으며 대신 세르히오 라모스나 다른 베테랑처럼 기량이 절정기를 지난 선수들에게만 팀을 떠날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페레스가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판매에 대해 주저하는 이유다.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가 겨우 25세이며 미래 발롱도르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전통 파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스포츠적 이미지 측면 모두에서 큰 손해를 초래하며 젊은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 호날두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2018년 레알 마드리드는 큰 금액을 거머쥐었지만 거대한 유산을 잃었다. 만약 비니시우스가 지금 팔린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비슷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론은 몇 가지 사소한 갈등만으로 구단이 상징적인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이적 시장에서 모을 수 없는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다. 설사 레알이 비니시우스의 가상의 이적 거래에서 2억 5천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큰 질문이 남는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경기 흐름을 단번에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시장은 극도로 희소하며 진정한 갈락티코급 스타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비니시우스를 판매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 이는 단순히 최고의 선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브랜드 미래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 호날두 사례를 통해 레알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스타 선수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승리의 유산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레알은 분명 이 소중한 보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 시대를 흔들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권력과 감정, 전략적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에게 계속 신뢰를 걸 수 있지만 동시에 점점 커져가는 내적 파동을 무시할 수도 없다. 비니시우스는 과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은밀한 갈등이 그를 베르나브에서 전설이 될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의 시즌에서 비니시우스 자신과 레알 마드리드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이다.